그리스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 감소할 것이라던 전문가 예상치보다 다소 양호한 수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이어졌던 경기 침체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퇴 국면만 5년째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넉 달째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0.8% 하락해 4월 이후 넉 달째 내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주어서도 1%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철강,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수요가 떨어진 것이 수입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영업실적 개선 추세와 풍부한 유동성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습니다. S&P의 이번 전망 상향으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등급인 안정적보다 향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 1위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어닝 쇼크에 달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약 13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 3,5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 매출은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5.2%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건 2009년 이후에 저가 수주 물량이 반영된 게 결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정 1부의 최리나입니다. 5년째 경기 침체 국면을 이어간 그리스 그리고 옆나라 일본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급냉할 법도 한데 외국인들의 뜨거운 가슴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째 사자만을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홀로 매수, 현재 현물의 순매수 금액이 3,500억이 넘어가 매수 강도가 딱히 약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냉정히 따져보면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들도 선물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약 한 10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은 또한 파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해드린 바대로 S&P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가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중한 때 코스피 지수가 석 달 만에 1950을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상승폭이 줄었다가 2시 막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1950이 되찾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 1950 안착될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조선주는 어닝 쇼크로 오늘 상승장에서 소외됐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에게 듣습니다. 7거래일째 사주는 외국인, 향후도 순매수 지속될까요?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가 향후에 나올지, 만약 그렇다면 중소형주 본격적인 매매 최적기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도 만나 뵐 텐데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지와 앞서 이틀 연속 팔았던 외국인 선물 포지션 단기에 그칠 것인지 외국인 현 상태 스탠스 분석도 함께 듣습니다. 평택 손님을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코스피, 곧 있으면 본격 조정이 나올 것인지 여부와 사상 최대 실적에 오늘 하루 만에 급락세를 띠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 종목에 대한 대응법도 알려드릴게요. 주간 5% 공략주는 JB스탁의 이정국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에코프로 설명을 듣겠고요.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나오실 겁니다. 코스피 이대로라면 외국인 매수를 바탕으로 2,000포인트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동원산업, 솔브레인 등이 들어가 있는 포트 전략까지 시장 흐름 전망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받겠습니다. 네, 지금 마디지수에 딱 걸려 있습니다. 코스피는 1950, 코스닥은 480선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바탕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장 초반 1957선에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다가 마감 1시간 전부터 다시 상승폭 지수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도 각각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94% 상승한 19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순매수의 강세로 장을 출발해서 48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해서 기관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4% 상승한 4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환율은 유로화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역량의 참가자들의 쇼플레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하락한 112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대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당 14,000원씩 상승하면서 13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도 달리고 있네요. 현대차가 현재 1.63% 상승, 기아차가 0.13%, 현대모비스도 1.76% 상승하면서 3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9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신한지주가 0.82%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1.65% 오르면서 2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2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역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안램 역시 1.69% 상승하면서 12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쇼핑도 1.75% 주당 3,300원씩 상승하면서 19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포스코 ICT는 0.84% 하락세입니다. 7,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도 0.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인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S3 호조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4.9% 오르면서 6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침체를 면치 못했던 건설주가 금융위원회의 건설업 지원 강화 방안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산업은 2.8% 오르면서 9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2%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삼성물산 역시 주당 1,3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GS건설도 2%대 강세, 대우건설 역시 2.33% 오르면서 9,6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조선주들이 현재 상승장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5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2% 줄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2분기 어닝 쇼크는 유럽위기로 인한 저가 수주와 정유 부문 부진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 현재 2.46% 밀려나면서 2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저조한 2분기 실적의 하락세입니다. 현재 1.28% 밀려나면서 3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2.44% 오르면서 1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도 3.77%, GS도 2.88%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주당 4,0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KP케미칼이 1.95% 오르면서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체제를 개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화전기가 3.52% 오르고 있고요. 선도전기도 2%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비추로시스가 4,02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도 1.72% 오르면서 2,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바나나맛 우유와 메로나 같은 해외 진출 품목이 이번 2분기부터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4개 도시 편의점 입점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8% 오르면서 9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이 5,500억 이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히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시장, 뭔가 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쭉 삽니다. 앞으로 더 살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영준 연구원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예, 외국인이 7월 27일 전일까지는 5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유동성 추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순매수를 부른 쇼커버링 물량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에 기인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글로벌 펀드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글로벌 펀드 유입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펀드 유입을 보면 2주 연속 순매수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국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9월 달에 3차 양적 완화가 결정이 날 동안은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기관 매도가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순매수 강도는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의 또 하나의 화두는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질까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앞으로 유망할까인데, 사실 어제 코스피가 조금 장중에 숨을 죽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큰 폭 점프하는 중소형주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로 일정한 키 맞추기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국인 수급 주도로 볼 때 좀 더 멀리 보면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와 대형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국면도 올해 1, 2월처럼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1일, 2월에 ECB나 BOE 그리고 BOJ 등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외국인 투자자는 약 두 달 동안 11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었습니다. 당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대형주 지수보다는 좀 더 빨리 고점을 찍었던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27일부터의 현재 국면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ECB, FRB 그리고 인민은행 등의 부양책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강세인데 지금까지 외국인은 약 5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형주 부담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으로 순환매될 수 있겠지만 주도 지수 스타일은 올 초 국면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중소형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대형주 지수보다 고점 시기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키 맞추기를 좀 할 거지만 찔끔하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국면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괜히 중간에 아주 짧게라면 모를까, 예, 중소형주로 갈아타셨다간 또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뭐 1950인데요. 막판에도 의외로 빠지지 않네요.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했던 사실 1차 반등 목표치에 왔다는 느낌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재차 반격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그리스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승 탄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 비하면 국내 증시 강세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월 달에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에 따른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 대응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변수들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의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쭉 살 거지만은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코스피도 뭐 빠진다라기보다 일단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 쪽에 좀 매매를 해보는 것이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제일 나을까요?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IT하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정유 업종 정도로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IT 차 정유 쪽은 좀 중장기로 괜찮을 것 같다. 가장 유망한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이용준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뭐 1940선에서 약간 멈칫하는 것 같지만 경기 부양책 기대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파생을 좀 주의하자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갖고 있는 주식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고 들고 가는 쪽으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간 지금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디커블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무역 수지 관련 지표 악화와 그리스, 일본의 GDP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숨고르기 시장이지만 대외적인 여건도 괜찮은 편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비둘기파인 2명의 연준 의원이 이미 양적 완화에 대한 찬성의 이야기를 불거지게 하고 있는 쪽도 일단 좀 저희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제 탄생했는데요. 부통령 후보가 폴 라이언 후보입니다. 이 폴 라이언 후보가 과거에 오바마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이 공화당의 대표주자, 즉 폴 라이언 후보가 긴축 정책의 대표주자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오바마 양적 완화 정책 비판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빠른 행보를 펼칠 것이냐. 두 번째는 표싸움을 좀 지켜보고 추이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좀 전자 쪽에 좀 더 생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즉 저는 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시기는 9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유럽 쪽도 역시 알 수는 없지만 기대감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즉 악재가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끌어올리면서 통화적이라든가 원자재 시장 모든 부분을 끌어올리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항상 극과 극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8월 중순 이번 주까지는 흐름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근데 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 중후반대에는 일단 펀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제도 기간 매도 물량이 거의 90% 이상 펀드 매도 물량인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국인의 선물 관련해가지고 단기 선물 매도하고 옵션의 하방 포지션은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대세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움직임 자체는 경기 민감주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 민감주 사가지고요. 사실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서 아주 저점으로부터는 한 200포인트나 올라왔잖아요. 좀 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사서 이제 수익을 보려면 좀 걸릴 것도 같은데 대형주로.
예,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단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자동차 업종 쪽에서도 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 남아있는 종목은 일단 대형주에서는 화학하고 정유주가 저는 첫 손에 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주라든지 지금 정유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매입할 만한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 중에서 특히 SOE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 부분 강하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뭐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 오늘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했다는 점은 좀 물론 주가 상당히 9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가의 흐름과 같이 맥락을 보시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IT차 그리고 화학, 정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또 정유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한 14일 연속 사는 것 같아요. S-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화학에도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전기전자에는 이제 좀 작은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전기전자 쪽에는 일단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또 S&P에서 그 등급을 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잡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하지만 불가능이라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핏줄에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대형주와 소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멜파스라든지 좀 개별주인데요.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ELK 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이미 그 터치 스크린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컴퓨터 중소형 컴퓨터도 그쪽으로 아마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 뭐 EAK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 쪽은 저는 대형주로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화학은 LG화학, 호남석유 정도만 보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유, 화학, IT에 있는 종목까지 콕 집어주셨는데 전체 포트에는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으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어닝 쇼크 나온 조선주는 관심 포트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조선업 관련해서 저번 주에 아마 좀 조선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강조를 하고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 이미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담는 거에 있어서는 좀 현대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증권사 뭐 리포트에서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일단 좀 제외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또 실적이 안 좋고 대우조선의 양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냈다고 생각하고 조선업 쪽은 빼고는 싶지만 지금 그래도 목표 들어갔던 가격대가 상당 부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홀드를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건 상당 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팔리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쪽에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저축했던 금액들이 소비로 늘어나려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자동차 업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20, 화학 10, 정유 10, 자동차 업종 10, 조선업종 10, 현금 40 정도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조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조선주는 다시 좀 힘차게 오를 수 있나요? 조선업종의 사이클을 보면 그 과거에 얘기가 나왔다시피 한참 이제 랠리를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하이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면서 랠리를 좀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매입 단가가 40만 원 이상이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할 매수하는 쪽도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이 상황 자체는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고 가되 큰 기대보다는
조금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손절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안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싸게 사신 분들은 지금 손절은 뭐 엄두에도 못 두겠지만 조금 더 들고 있으면 그래도 손절 가능한 범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현실적인 조선주 대응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석 달 만에 1950 탈환하는 것 같더니 결국 안착은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기술주들 말씀하신 대로 힘내는 종목들이 덜어 보이네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 여파로 이제 195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안착은 못하고 좀 약간 혼조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도 불안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도 좀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고요. 내일 예상은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이제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상승의 원인이 프로그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 이후에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코스닥은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조정 가능성을 보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는 여기서 제가 볼 때 강력한 상승보다는 자리야 횡보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한 선진국 증시가 대부분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이게 정말 과도합니다. 지난주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월화수목금까지가 프로그램 매수가 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3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오늘하고 어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역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3조 4천억, 그리고 어제와 오늘 9천억.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4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인데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8,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합치면 대략 한 2,200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1조 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거래수로 7일이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4조 3천억의 순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1조 500억인데요. 이게 과연 계속 유지가 되냐는 게 이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외국인 선물 매도인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와 매수가 이제 혼조세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매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950선 이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요 세 가지입니다. 해외 증시에 나름대로 약간 좀 조정 가능성, 두 번째가 프로그램 매수에 좀 과도한 너무나도 과도한 이런 매수세,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아직까지 매도를 포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어울려서 말씀드려보면은 1950 이상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피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더라도 코스닥이 조금 힘은 낼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장인 한 25%, 전업은 한 50%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75, 10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여기서 조금 더 간다고 해도 다시 따라잡아도 억울할 게 없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을 좀 제대로 받으면 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직장인 한 25%, 전업 5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을 이렇게 해주세요.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이제 코스피 약간 작게 해주시고 직장인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 5대5 정도 해주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팔고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한 4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로 주식 비중을 좀 낮추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특징주랑 기존 추천 종목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어제 제가 25,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자 그랬었는데 네.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 막판에 25,000원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홀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어제 이제 운이 좋게도 25,000원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23,500원 이하에서 현재 가격이 23,200원대인데요. 뭐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재매수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좀 억울하긴 하지만 좀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주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하이마트를 제가 정확하게 7월 20일에 51,900원에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잘 가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이마트는 지수만 받쳐준다면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판단해보는 적정 주가는 최소한 7만 원, 웬만하면 7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상승해준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잡으셨던 분들은 손절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목표가는 20% 정도 보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마트 한 7만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종목 AS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일주일간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순서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어제 추천받았었죠.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삼천리 자전거 아직까지는 매수가 부근입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어제 급등한 후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아쉽게도 수익률은 조금 줄었는데요. 2.7% 정도 수익입니다. 이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베이직하우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일째 오르고 있죠.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목표가 향해 순조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SGA가 매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반등하면서 손실폭은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심 종목 AS 받아보고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 종목이었던 네오이즈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나 지난주는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 추천드렸었고 이제 지난주는 이제 연속해서 네오위즈를 추천드렸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소폭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조금 길게 잡았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주회사로서 이제 자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상향하면서 앞으로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우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이즈 AS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추천해 주실 5%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에 추천드린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려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하고 설비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후성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소재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경부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개혁안을 통해서 전기차를 계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지원 정책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21선을 최근에 돌아가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코스닥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파가 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도 매수 단가가 14,000원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지금도 기관에서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횡보가 좀 나와주면서 지금은 이제 상승하려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그 일주일 종가 5% 공략 중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마이너스 3%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한 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거참 모를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사면서 코스피가 1952선까지 다시 상승폭을 조금 키우는 상황인데요. 마감 전략 다시 들어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영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만났을 때 1880이었고 그때 네네. 말씀하시기를 1900 돌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승폭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1940, 오늘 또 50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상승 여력이 1900을 돌파를 하게 되면 1930 많이 가면 19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외국인이 최근에 거의 1조 6천억 넘게 이렇게 사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00선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일단 수급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매수 차익 거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어떤 매수 차익 잔고 여력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천억에서 이제 9천억 정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뭐 차익 거래로는 2,600억 정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한 5천억 정도 가량의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기대감과 이제 이번 월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곳에서 이제 버난키 의장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한 2,000포인트는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장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그러면은 투신권도 펀드 환매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줘야 되니까 물량을 빼는 것이지 2,000포인트도 근접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투신도 다시 이제 돈 넣을 수 있겠네요. 같이 사는 쌍끌이.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가장 이제 좋은 그림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의 어떤 상승 추세 자체가 아주 이제 각도 자체가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이제 급 상승하는 그런 그림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간의 매수세까지 동반이 된다면 뭐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좀 더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모든 이제 지금 유럽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국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돌발 악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그 악재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급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음 놓고 주식을 사도 되는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 악재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지수가 뭐 말씀드린 대로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오면은 뭐 밑에서 샀던 뭐 1,800 초반이라든지 1,800이 깨졌을 때 사셨던 그런 물량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 그게 수익률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천 정도 갔을 때 사실은 지금부터 차익 실현해야죠. 지금부터.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약간 이제 현금화를 이미 하셨던 분들, 네네. 전후해서 네.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재투입을 해서 뭘 살까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낙폭과대주 이제 선별적으로 사부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외국인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걸 같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이제 결국에는 낙폭과대했던 주식들을 제가 이제 사보자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수익률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종목으로 사느냐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이제 수익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27일 이후 딱 하루 아주 소폭한 거 외에는 오늘 집계 빼고 순매수만 5조 5천억이 넘어가는데 그때 뭘 샀나 보니까 다 IT 아니면 차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전 장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전차 사랑은 참 대단했죠. 예. 그래서 지금 장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런 주식들로 시장을 이제 급상승 이끌어내는 그런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2000이 돌파하는 그 기점도 아마 삼성전자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000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막 무겁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개별주보다 더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고점 140, 18,000원 그 네. 정도 가격 뚫게 되면 2,000도 지수도 뚫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고점을 뚫었을 때 좀 더 한 150만 원 선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그림도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차 위주로 사시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삼성전기라든지 오늘 추천드릴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외국의 수급이라든지 이 앞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전차 군단 위주로 시장을 보시는 그런 전략 좋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요. 네. 우리 정수영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전차를 샀지만 네네. 앞으로도 2천을 끌어올리면서도 전차를 역시 집중적으로 매수할 거다. 이게 이제 다른 섹터로 좀 퍼뜨려서 같이 넓게 같이 산다든지 이런 그림을 안 그리시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증권회사 직원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사실 지금 시장이 가장 어려운 장인데 왜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소외를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의 자금 여력과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이제 각기 개별적으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으나 결국에는 외국인의 그 어떤 매수 차익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선물과 동반한 차익거래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 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00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1, 2위 종목 그리고 대장주들 업종에 있어서도 대표 1등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 SDI 갖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수 관련주 또 IT고 중대형주 일단 네. 상세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 SDI 크게 사업 분야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분야랑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에 최근에 이제 그 휴대폰 2차 전지에 출하되는 그런 물량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의 이 개선 속도가 좀 빨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모바일 기기 출시에 따른 배터리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울트라북 보급 증대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I 주가를 하반기에는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그 보쉬와 SB 리모티드 합작 관계 청산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삼성 SDI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보면 삼성전기보다 조금 더 골이 깊었다라는 느낌도 드는 종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뭐 조정이 조금 오면 16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드리고 목표가는 16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목표가 16만 원대 이상을 불러주셨는데 삼성 SDI가 오늘의 추천 종목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익률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승현 과장님의 기존 포트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동원산업 20%, 솔브레인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각 20%씩 편입을 이제 지난주 특별히 두산중공업 희망하신 바 있죠. 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 낙폭과대주 두산중공업 잡고자 했지만 결국 2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솔브레인과 동원산업 모두 지난주보다 수익이 조금 좋아졌고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다시 한번 원래 한번 팔려고 했었던 가격대 5만 원에 왔습니다. 수익률도 22%. 지난주 14%였는데 아주 다시 좋아졌어요. 하지만 안 팔고 홀딩, 네. 목표가 손절가만 올리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파이어 5만 원대 매물벽이 상당히 깊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정리를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주를 더 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일단 목표가를 5만 5천 원 부근으로 상향을 해서 한 주 정도 더 봐서 왜요? 지금 딱 5만 원인데. 그래서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5만 원을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이제 기간에 최근에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윗꼬리를 달지 않고 강력한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미로 일주일 정도 홀딩 다시 해보자. 그래서 목표가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도 4만 5천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이 6월 중순쯤에 추천을 하셨었는데 곧바로 상한가 가고 5만 원도 금세 도달했었다가 약간 이제 물량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노리고 있었었는데 다시 왔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수익률 22% 다시 찾으신 거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능력자세요. 나머지 종목 더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동원산업이 되겠죠. 동원산업은 뭐 오늘 조금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한 4% 정도 올랐다가 조금 밀려서 지금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이 회사도 2차 전지 관련 회사죠. 긍정적인 평가가 많던데요. 네, 솔브레인 이제 실적 개선 속도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도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오늘도 3%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37,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못 잡은 두산중공업은 아쉽지만 그냥. 네, 일단 뭐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고 조금 그 매수가 근처에 오면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리던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된 포트에 신규 종목이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정승현 과장님의 완성본입니다. 두산중공업 일단은 뭐 못 잡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포트에 못 들어가고요. 삼성 SDI가 20%로 새롭게 끼어들 그런 모양입니다. 종목은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삼성 SDI는 일단 2차 전지 부문, 신규 모바일 기기 배터리 쪽에 투자량 급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만 5천 원, 목표가는 16만 1천 원, 전 고점대 보고 계시고요. 솔브레인 하반기 실적 기대감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5%대 수익 정도 나는데 보유이고요. 동원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5만 원 왔지만 안 팔고 목표가 5천 원 올리고 손절가도 5천 원 올려서 조금 더 일주일 정도 더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 또 AS 점검까지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잘하면 오늘 종가상 1950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광복 전날 종가 궁금하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